사면 안 되는 빌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총 4가지의 빌라 종류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면 안 되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면 손해볼 수 있는,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빌라들을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신축하면 뭐예요? 새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어떤 종류든 간에 부동산은 신축은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은 어찌됐든 거품이 낄 수밖에 없어요. 분양 대행사든 간에 뭐 분양을 도와주시는 부동산들, 그분들도 다 수수료, 다 돈을 챙겨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분양가기 때문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품을 시세와 잘 비교를 해서 비싼 건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비슷한 입지의 물건들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들은 대부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라는 대부분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시세 비교 자체가 어렵고요. 오피스텔도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어렵다 보니까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신축 빌라, 신축 혹은 신축 상가, 신축 오피스텔은 그냥 안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 빌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까? 재개발하면 좋은 거잖아요. 재개발하면 돈 버는 건데 이건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재개발 투자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조건이 있어요. 재개발은 일반 부동산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미래 가치를 좀 더 봐야 하는 투자인데, 지금 현재 입지 시세도 잘 분석을 못하는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느냐? 한발 양보해서 볼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 현장에 나와 있는 재개발 물건이라고 치면 대부분 극초기 물건입니다. 극초기 물건이 과연 재개발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진 않죠. 제가 그래서 이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공부 좀 하시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투자하려는 혹은 내가 구매하려는 목적의 물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은 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현금 들고 계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빌라는 다 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빌라는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의 극초기 단계에서도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에서는 팔아야 하니까 뭐든지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여요. 역세권 뭐 이 걸어서 20분 거리에도 그거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역세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사셔야 돼요. 이게 재개발 물건인데 어느 정도 진행된 재개발 물건인지 아셔야 하는데, 그걸 판단이 안 된다, 혹은 최소한의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극초기 물건인 겁니다. 이 극초기 물건은 웬만하면 안 사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극초기라는 말은 반대로 풀어보면 안 되면 말고예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단계인데,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가를 내주는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도 서로 이익 관계가 부딪혀가지고 와해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혹은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끝까지 실행되지 못하는 단지들도 혹은 재개발 구역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조차도 넘지 못했는데 극초기 빌라에 내 돈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투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조합 설립은 당연히 지나야 되고요. 그 뒤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이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제가 오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재개발 빌라는 특히 리스크와 기대 수익이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진다는 말은 단계가 많이 진행됐다는 말이에요. 이 단계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피가 붙습니다. 가격이 뛰어요. 그 가격이 뛰는 단계가 적게 남았다는 말이겠죠. 단계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와해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즉 리스크가 줄어들고, 근데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리스크는 낮지만 수익조차 낮아지는, 리스크가 높아지면 수익은 높아지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아니라 내가 투기 혹은
한탕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는 건 자유지만 저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거르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조금 극복하기 힘든 물건들입니다. 누수 빌라. 이 누수는 주택과 관련된 가장 큰 하자예요. 근데 이 누수에도 급이 있습니다. 간단히 시공 한 번으로 잡을 수 있는 누수.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샙니다. 뭐 그런 것들은 보일러 배관에서 찾으면 돼요. 누수 탐지 오셔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런 누수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물건의 특성상 처음에 지어졌을 때부터 하자가 있던 물건들, 그런 물건들의 누수는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지하 빌라를 샀어요. 근데 반지하 특성상 어느 정도 습기가 있고 뭐 그런 물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오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가 혹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건축물이 너무 노후돼서 문제가 생긴 그런 요인들은 우리가 뭐 누수 시공을 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그냥 틀어 막아 놓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수가 생기고 다시 누수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빌라들은 잘 알아보시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물건들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물건들을 별 생각 없이 싸다고 샀다가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계속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물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물건은 투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 건축물 빌라인데요. 근생 빌라도 불법 건축물 중에 하나죠. 이 근생 빌라가 뭐냐? 생긴 건 빌라예요. 생긴 건 그냥 빌라인데 일반 빌라인데 용도가 빌라의 건축물 용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생시설, 예를 들면 사무실, 뭐 의원 이런 걸로 허가가 되어 있어요. 불법이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에서도 또 급이 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에도 급이 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라스에 뚜껑을 덮은 경우는 그냥 그 샌드위치 판넬만 걷어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철거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걷어낸다고 해서 내가 구매한 물건의 가치가 막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대출해서 처음에 그 해결 실마리만 잘 풀어 나가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불법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생 빌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건축됐을 때의 도면과 아예 다르게 지금 현장 상황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는 대형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뚜껑을 덮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돌아다니셔 보면은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놓은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은 쉽게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 덮는 과정에서 방 같은 것도 덮어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물건들은 이걸 원상 복구를 하면 정상 물건이 되지만 건축물 대장상은 정상 물건이 되지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원상 복구하면 방이 하나가 없어져요. 물건에. 방 2개의 빌라와 방 3개의 빌라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럴 땐 방 하나가 사라진다. 그럼 이건 방 2개인 빌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과연 이 방 하나를 원상 복구를 해 놓는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원상 복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원상 복구를 한 뒤에는 원래 가치보다 얼마나 가치가 하락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구매하시는 불법 건축물 빌라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첫 번째 신축 빌라. 신축 빌라는 우리가 거품을 걷어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특성상 좀 어렵고요. 재개발 빌라 중에서도 극초기 빌라. 이 극초기 빌라 물건은 대부분 미래의 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게 좀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중에서도 극초기 빌라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간단한 시공으로
잡을 수 있는 누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시공이 아니라 시공됐을 때부터 혹은 건축물의 전체적인 노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누수가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고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그냥 틀어막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내가 신경을 써줘야 하고 돈도 계속 들어가, 돈도 돈이지만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불법 건축물 빌라 중에서도 간단하게 복구하거나 복구해도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물건들을 제외하고, 물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물건이나 혹은 간단하게 복구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 빌라들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